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입니다.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여론조사기관 PMI의 모바일 웹을 통한 휴대폰 설문조사,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빠뜨렸습니다. 나머지도 마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9에서 17% 정도 선에서, 그리고 ARS 여론조사는 5에서 7% 선에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웹 설문조사는 응답률이 50% 안팎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그만큼 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웹 설문조사에서는 총선 수도권 판세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다른 여론조사와는 달리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약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로 꼽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로 보이는 식으로 판세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PMI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어떤 조사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실시한 모바일 웹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나타난 여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심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인데 숨은 여론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보수표들이 다시 표심을 드러내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오류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바일 웹 조사를 통한 여론조사 방식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입니다. 응답자가 편한 시간에 답변할 수 있고 참여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또 설문 참여자에게 1,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서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은 응답률 급상승 및 무당청 참여 증가로 이어집니다. 조사 대상은 PMI가 무작위로 축출한 400만 명의 패널 중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인구 비례 기준에 맞춰서 표집한 약 274만 명입니다. 민주당 우세 격전지인 서울 중성동갑에서 PMI 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전현희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고, 초격전지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현역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김병우 후보를 가장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영등포 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제멋대로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김영주 후보 열세이기는 하지만 PMI 조사에서는 그 열세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PMI 조사에서 영등포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최현일 후보는 41.9%,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는 32.1%로 나타났는데 격차는 9.8%포인트였습니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무려 56%였습니다. 그런데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현일 후보가 40%, 김영주 후보는 26%였습니다. 오차 범위 밖인 14%포인트의 격차였습니다. PMI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초접전 지역인 경기도 하남갑에 대한 PMI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37.5%,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꼽히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37.8%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0.3%포인트인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용 후보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온 지역입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39%, 이용 후보가 3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8%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12.4%였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 12.4%인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이 후보를 8%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지만 응답률을 53.0%로 높였을 때는 추 후보가 이 후보에게 0.3%포인트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의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MI 조사에 의하면 권영세 후보는 37.4%,
강태용 후보는 25.3%로 집계됐습니다. 권 후보가 강 후보를 오차 범위 밖인 12.1%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강태용 후보가 42%, 권영세 후보가 41%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응답률은 12.9%였습니다. 응답률 12.9%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강태용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우세인 반면 응답률 53%인 모바일 웹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오차 범위 밖의 우세로 판세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번 주 국민의힘 여론 지지도가 3%포인트 상승하면서 위기론의 보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직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도 총선 결과와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지난 29일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사의를 표명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죠.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사의 사표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사의 사태가 중도층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정관여우 문제와 6번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자녀의 미국 국적 문제 등으로 하락 국면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은 박은정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에 취한 조국 대표는 박은정 후보를 끝까지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찰개혁을 한다는 조국의 내로남불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악재가 터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불법 증여가 논란인 공영훈 후보, 경기 화성을이죠. 그리고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절 군 위안부들과 섹스를 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 후보, 수원정의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압승 분위기에 모든 후보들을 안고 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의원이 촌철살인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사기대출 의혹으로 사면 초과 상황에 놓인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후보를 겨냥하며 양 후보의 딸은 제2의 조민이다. 민주당은 4월 10일까지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고 가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은 24살 아들한테 30억 건물을 넘긴 공영훈이도 노프로버림이고 조국은 160억 박은정이 껴안고 가겠다는데 끝까지 꼭 껴안고 가라,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도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조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후보들과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오전 부천 지원 뉴스에서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이 정말 불편하지만 들어봐 달라. 삐 소리가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준혁 후보 등을 정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기는 더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달라,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반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서면 정치를 그만두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누가 들어봐도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런 막말을 일삼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